네, 스타들의 이혼 소식이 정말 끝이 없는 요즘입니다. 다음 소식은요, 바로 이혼 생중계인데요. 누구의 소식이냐? 지금 아주 진흙탕 싸움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쌍방상간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지윤 씨 그리고 최동석 씨의 이야기인데요. 벌써 이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으면서 2차전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. 네, 뭐 이미 쌍방상간 소송만으로도 정말 많은 대중들이 놀랐고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2차전에 돌입했다. 이건 뭐 더 큰 게 남아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. 저는 제발 이번이 끝이고 조용한 이별의 시작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. 지난 17일에 한 매체가 단독 보도를 냈죠. 여기 내용을 봤더니 뭐 쌍방상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다. 그게 아니라 폭언, 감시, 모욕, 협박, 정서적 바람, 의처증 이런 키워드들이 사실은 이혼의 진실 배경이다.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정말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죠. 뭐 얘기만 들어도 복잡한데 쌍방 간의 상간자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네. 정서적 바람, 의처증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두 사람이 나눈 여러 가지 대화 그리고 뭐 메시지 내용 등이 참 적나라하게 공개가 됐는데요. 일단 최동석 씨 같은 경우에는 박지윤 씨의 정서적 바람을 주장하고 있고요. 박지윤 씨는 최동석 씨에게 의처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두 사람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최동석 씨가 박지윤 씨의 정서적 바람을 주장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박지윤 씨가 미국 여행을 가서 이 이성인 친구 그러니까 성소수자로 알려진 이 이성인 친구와 여행을 함께 했다. 근데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정서적 바람이다라고 얘기한 게 가장 크고요. 이후에 이번 대화로 알려진 두 사람이 맞서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쟁점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자면 일단 업무상 남성 거래처 직원과 있는 모습을 이 박지윤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자신의 후배에게 전해 듣고 내가 불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운전면허가 없는 박지윤 씨가 이 제주도에서 남성 후배의 차를 이 늦은 시간에 얻어 탔다라는 점 그리고 박지윤 씨가 같은 프로그램에 알고 보니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던 남성 이 출연자의 안부 문자였었는데 당시에는 이 남성이 유흥업소에 다니는 사람이었었다라고 본인이 오해했었던 점이 있었어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갈등 요인으로 폭발하게 됐습니다. 네, 이에 대해서 박지윤 씨의 입장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한데요. 이미 최 기자가 얘기할 때 사실은 그게 이 남편분이 의심하는 불륜의 지점이지만 뒤집어 보면 그거 아닌 데가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거래처 직원, 카페에서 만났다고 그래요. 거래처 직원이 이제 그만둔다고 퇴사 인사하느라고 만났는데 이게 지금 바람이야? 뭐 이런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거래처 오픈식에 갔는데 또 이것도 이렇게 갈 일이야 했는데 아니 여기가 지금 나만 있었어 다른 사람도 있었어 내가 거기서 술을 마셨어 마시지 않았어 그때가 밤이었어 아니 낮이었어 이런 식으로 박지윤 씨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들이 그 SNS 대화 내용에 들어있죠. 네. 이것뿐이 아니고 경제적 문제도 뭐 이게 단초가 됐다면서요? 많은 부부들이 사실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뭐 다툼을 겪기도 하는데 일단 두 사람이 과거 방송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아무래도 또 토다볼 수밖에 없는데요. 과거 한 방송에서 동반 출연했을 당시의 생활비에 대해서 최동석 씨가 수입을 우리는 따로 관리한다. 박지윤 씨 수입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고 불만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박지윤 씨 역시 제가 버는 돈은 집안일에 모두 쓴다. 서로 수입에 불만이 없다라고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. 불만이 없다고 하기에는 그때 최동석 씨의 SNS 스토리에 잠깐 올라왔던 글이 있습니다. 한 달에 4,500만 원을 카드를 쓰는 게 정상이냐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는 박지윤 씨가 생활비로 4,500만 원을 쓴다는 거 이걸 저격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쩐지 박지윤 씨 그 인별그램 들어가니까 뭔가 명품이 좀 보이고 하더라. 이렇게 뭔가 말에 말이 생기면서 와전이 되기 굉장히 쉬운, 상상하기 쉬운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것도 박지윤 씨 주장은 이렇습니다. 과소비를 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살면서 두 아이의 이 학비 그리고 공과금 그리고 세금도 납부를 해야 했고 가사 도우미라던가 통학기사의 비용 등 이 대부분 생활비에 오롯이 부담한 돈이었었다.
있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도 최동석 씨가 박지윤 씨 명의의 집에 거주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 또 최동석 씨 역시 이후에 이사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. 기왕 경제적인 부분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두 사람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죠? 일단 그 4,500만 원이었던 달에 국세와 지방세가 카드 납부됐었다는 얘기 보태드리면서 자 재산 분할 비율 보통 뭐 협의원하고 이러면 50대 50이기도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혼인의 지속 기간이 얼마냐 또 그때 각각의 배우자가 얼마나 이 경제에 기여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해집니다.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최동석 씨가 이 이혼 소송 중에 이 이제 아파트가 3개가 있는데 박지윤 씨 명의로 그 중에 하나 압구정동 아파트에다가 18억 원 가압류를 걸었어요. 이것으로 미루어서 지금 최동석 씨가 만약에 50대 50을 생각할 때 내 돈을 내가 18억 원은 받아야 되겠어라고 생각한다는 건 박지윤 씨의 재산이 어떤 곱하기 2해서 36억 원 안팎, 한 35억 원에서 40억 원 최소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이제 추론이 나오고 있고 두 사람 결혼 생활이 뭐 10년이 넘었고 슬하에 일남일녀 있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50대 50이냐, 50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또 어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이 여러 가지 SNS 대화 내용에서도 보듯이 이 수입의 어떤 격차가 있었다는 거죠. 이런 부분도 고려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, 정말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.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또 다른 논란이 또 있었다면서요? 또 한 매체가 공개한 이 두 사람의 대화에는 사실 차마 입에 담기 좀 어려운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이 매체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요. 박지윤 씨가 말다툼 중에 최동석 씨가 자신을 이 성폭행하려고 했었다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또 다른 파장을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이 한 누리꾼이 이 대화, 이 매체 보도를 본 이후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일부를 부부 성폭행의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경찰에 또 수사를 의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부 문제가 이제는 정말로 극단에 치닫는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누리꾼이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한 거예요? 네,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됐는데 이분도 전제는 있었어요. 이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말 최대한 저지돼야 된다는 건 나도 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이 부부 이혼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정상적 가정의 범주는 벗어났으므로 내가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데 사실 이 부부 사이의 어떤 성폭행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경찰에서 제대로 조사해줬으면 좋겠다, 수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을 냈고요. 실제로 제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오는 28일 결과를 얘기한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두 사람의 쌍방 상간 소송 이거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? 네, 일단 박지윤 씨 측에서 먼저 걸었습니다. 이 상간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, 오는 29일에 제주 이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 다음 달로 이 차가 갑자기 연기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. 연기 사유가 뭐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. 재판부가 길 연기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